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새벽 1시 3분 이 시간에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작업을 하다가 제가 원래 한 달에 2번 정도 업로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또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요. 늦어진 만큼 조금 실질적인 내용으로 다이렉트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라이트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라이트룸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진을 불러들이고 보정하고 사진을 출력하는 부분까지 해서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가지 부분 뭐 일반적인 플로우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차후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차후 계획이 된다면 또 오프라인 강좌 자리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자, 라이트룸 5가 있습니다. 설치가 아직 안 되셨다면 뭐 웹하드 토렌트라던가 웹하드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원래 유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래서 본인 재량껏 찾으셔서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뭐 사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시겠다 또는 여러 가지 또 상업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잡지 작업이나 또 몇 개 또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식으로 라이센싱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처음 켜시게 되면 딱 보이는 화면이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요 부분입니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언뜻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일들, 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처음 한 번 정도만 들어가셔도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몇 번 세팅하시겠지만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윈도우를 쓰시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킨토시인데 맥을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언어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어로 할 거냐, 뭐 한국어로 할 거냐, 뭐 각 언어별로 있는데 뭐 한국어로 쓰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사실 언어가 영문으로 쓰시면 뭐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어의 장벽인 것 같아요. 뭐 사람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국어로 하면 편한데 영문하면 괜히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라이트룸이 하나 좋은 게 한국 그 한글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전 설정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사진을 보정하는 처음 단계에서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뭐 자동으로 톤을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흑백에서 작업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팅을 건들 수가 있고요. 외부 편집, 포토샵 같은 경우 뭐 라이트룸과 포토샵은 연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이관할 경우, 그러니까 라이트룸에서 기본적인 보정을 하고요. 포토샵으로 뭐 세부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연동을 할 때 파일 형식을 TIF로 할 거냐, 뭐 PSD로 넘길 거냐, 뭐 색상 공간은 프로포토, 어도비 RGB 그리고 sRGB 이런 색상 공간을 지정을 해서 파일을 하나 더 메이킹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세팅도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포토샵 외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더 있습니다. 뭐 이펙트 X 프로 뭐 또는 디파인이나 포트레이처 같은 인물 사진 전용 뭐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파일 처리 부분인데 맨 아래 내려가시면 뭐 다른 세팅은 천천히 보시고 카메라 로우 캐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비디오 캐시도 있는데 카메라 로우 세팅이라는 게 제가 보정의 기본은 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도 크고 읽어드리는 양이 많은데 요건 기본 1기가인데 최근에 PC 같은 경우에는 뭐 8기가, 16기가 해서 메모리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작업하는 노트북이 8기가인데 아마 조만간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모리 크기가 크다면 요 캐시를 조금 증가를 하셔서 확보를 하는 거죠. 메모리를 좀 확보하셔서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뭐 본인 PC 사양이 조금 낮은 편이라면 기본 세팅 1기가가 지금 최소인 것 같은데 이 1기가로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캐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PC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 세팅을 건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본값으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뭐 슬라이드 쇼 같은 이런 폰트라던가 아니면 요 아래 보이는 패널 요 컬러 지금 검정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진회색이라던가 밝은 회색이라던가 뭐 흰색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그 연동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쓸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쓸모가 없습니다. 뭐 저는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JPG로 뭐 사용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가능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뭐 환경 설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요 파일 처리에서 캐시 부분만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 뭐 위에 보시면 편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플래그, 등급, 색상 레이블, 라이브러리 했을 때 컬렉션, 뭐 필터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응용 프로그램 넘어갔을 때 포토샵에서 할 거냐, 뭐 기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거냐, 사진을 뒤집기 하는 부분도 있고 메타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편집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세팅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 부분도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살짝 보여드렸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진을 임포트하고 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가져올 때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 단축키를 쓰지 않은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메뉴에 파일 올라가시면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킨토시라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윈도우라면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시게 되면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여기까지는 윈도우나 매킨토시나 뜨는 방법은 똑같고요. 소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타 소스를 누르시면 본인 그 PC 환경에 따라서 윈도우라면 뭐 가장 익숙한 대로 파일을 가져오는 환경이 뜰 텐데 저는 매킨토시니까 사진 폴더를 보시면 저는 이제 매 일별로 그리고 안에 보시면 뭐 JPG 원본 그리고 JPG 리사이즈 웹에 올리는 웹 그리고 로우 파일 이렇게 정리해 놓는데 뭐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정리를 하시고요. 보기 좋은 게 배우기도 좋을 것 같아서 모델 사진 하나를 좀 가져와 볼까 합니다. 지연 씨 사진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로우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진을 불러오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지금 다수의 이미지가 있어요.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차이점이 있다면 라이트룸은 단순 보정뿐만 아니라 파일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이미지를 작업하고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동시에 가져오셔도 되고 모든 이미지 선택 취소를 하시고 이미지를 하나만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지를 하나만 가져오는 걸로 해볼까요? 일단 요겁니다.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여러 장 가져오시게 되면 여기 리스트가 좀 뜨는데 한 장을 가져오지 말고 여러 장을 가져와 볼까요? 단축키를 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를 쓰셔서 이미지를 여러 장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상태에서는 여러 이미지가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리스트가 쫙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진의 보정이라면 라이브러리 상태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해 놓고 자동 톤을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톤이 올라간다던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그래서 노출값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올려가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정은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현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상으로 가시게 되면 보정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보정하기 전 초기 값으로 한번 돌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본 이미지인데 사실 모델분을 생각하면 원본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교육용이라 보시면 맨 위에는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그리고 색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부분 대비, 생동감, 채도. 생동감이랑 채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커브를 통해서 보정할 수 있도록 커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색조, 색상에 따라서 이제 색조도 바꿀 수가 있고요. 채도라던가 루미넌스라고 해서 광도죠. 각 색상별로 광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명암에 따라서도 색상 조절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잘 세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빈티지 컬러 같은 요 컬러 그 필터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좀 요게 재밌고 내려가시면 선명하게 샤픈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노이즈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이 포토샵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뭐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렌즈 상황에 따라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렌즈 프로필에 따라서 교정할 수도 있고 그 색수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차 부분이 발생할 때 생기는 보라색 컬러가 있는데 컬러 부분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내려가면 비니팅을 좀 더 준다던가 그레인을 일부러 줘서 오래된 필름 사진과 같은 효과를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프로필을 적용을 해서 컬러 프로파일을 기본부터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로 되어 있지만 뭐 카메라 스탠다드로 보면 또 색상이 좀 더 바뀌고요. 자, 어찌되었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색상을 바꾸는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완전 초기 세팅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 원본으로 업로드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진을 업로드를 원본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강좌를 배우시는 이유가 사진을 보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하시는 걸 전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인풋을 하셨으면 보정을 하셔야겠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이트 밸런스부터 잡아보도록 합시다. 뭐 여기 피킹을 통해서도 컬러를 잡을 수도 있는데 하얀색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킹을 하지 않고 대충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치,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모든 작업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값을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동일한 환경, 지금 스튜디오니까 거의 수치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치 내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색온도가 지금 제 기준으로 조금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낮춰보도록 할게요. 한 24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은 자동으로 한번 바꿔보죠. 제가 원하는 톤은 아니네요. 대비를 좀 더 낮춰보고요. 지금 컬러 피킹이라고 해서 너무 밝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너무 어두운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대요. 흰색이. 흰색을 좀 낮춰주고요. 지금 파란색이 좀 여기 보이잖아요. 검은색을 좀 더 올려줍니다. 좀 더 올려줄까요? 이제 보이지 않네요. 밝아졌고요. 부분 대비를 살짝 조정을 하시게 되면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될까? 네, 이 정도 세팅을 해주고요.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사진을 좀 좋아합니다. 조절을 하고 나서 커브 값에서도 어느 정도 살짝 조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군요. 조절해보고요. 이게 더 나은가?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채도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은 굳이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가? 루미너스를 좀 올려볼까요?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조금 더 올려봅니다. 그리고 선명도를 확인을 해볼까요? 인물 사진의 기본은 눈에 초점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샤픈이 많이 들어가면 뭐랄까 딱
선명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선명도를 좀 높게 주는 편입니다. 약간 높게 주고요. 노이즈도 조금 제어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색수차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보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비니팅을 좀 더 줘볼까요? 나쁘지 않네요. 네, 이걸로 보정은 끝입니다. 원본과의 차이점 얼마나 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정 전 사진을 살짝 볼까요? 보정 전이고요. 보정 후입니다. 보정 전, 보정 후, 전, 후, 전, 후. 사진을 보정하는 주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제 정의이기는 해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원본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원본으로 할 수 있는 유저는 드물고요. 원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하기 위한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색감하고 카메라가 보여주는 색감은 조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간극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사진 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보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로우 파일을 바로 업로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부분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보내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위치라던가 그리고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비디오라면 또 비디오 파일에 대한 옵션도 활성화되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건 빼고 얘기를 해볼까요? 특정 폴더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폴더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하위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원본 이미지 크기로 뺄 거라서 별도의 옵션은 주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 선명도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은 그 다단계 리사이징을 지원을 합니다. 화면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아니면 이런 용지 기준으로 할 거냐가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웹에 업로드 할 거니까 화면 기준이고요. 양은 표준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메타데이터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위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진행 프로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됐나요? 한 개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6000 대 4000이니까 좀 크죠. 네. 그래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가시면 지금 org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방금 작업한 이미지 파일이 13메가로 해서 하나 확인이 되네요. 보시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워크플로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진을 불러드리고 보정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추출해내는, 뭐 JPG로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PNG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맷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JPG로 뽑겠죠. 이렇게 빼는 입력 그리고 출력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린다고 이런 세팅 값들을 보여드렸는데, 제 세팅 값을 배우시려고 하시면 솔직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걸 배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보정은 계속 하셔야지 설정이 늘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세팅값을 찾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사실 제가 못하는 부분이 풍경 사진에 대한 보정이라던가 뭐 또 여러 가지 또 별 사진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제대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보정 세팅 수치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이건 어떻게 보정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나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몇 가지는 있어요. 그거는 그때 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막판에 가니까 저도 지금 뭐 피곤하고 졸려서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다면 게시판 보시면 Q&A 게시판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글을 남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